예, 시애틀 크라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대를 한 프랜차이즈였었지만 실제로 별로 기대에 부합하는 성적을 별로 못 낸 팀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제 너무 뛰어난 형이 있었기 때문에.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라는 너무 뛰어난,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얼마나 뛰어났냐라는 거 혹시 궁금하시면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기획으로 하나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애틀 크라켄 올 시즌은 과연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팀을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부터 또 들어가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새롭게 창단한 팀의 매력 요겁니다. 시애틀은 사실 이거 말고는 죄송합니다. 이거 말고 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어쨌든 새롭게 창단한 팀은 항상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기대감도 가지기도 하고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실은 베이거스 같은 팀이 굉장히 좀 좀 이상한 케이스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좀 이제 아래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는 그 과정을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팀 전력도 좋을 수가 없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하위권에서 좀 실제로 시애틀 같은 경우도 1년 차에서 좀 하위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팀이 어떻게 올라가는가,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새롭게 창단한 이제 이런 팀을 난 좀 응원을 하고 싶다. 이제 팀의 역사를 정말 시작부터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시애틀 괜찮은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일단 NHL에서 가장 새롭게 창단된 팀이죠. 유타 매머드는 새롭게 창단된 팀이다. 물론 이제 그것도 창단된 팀이긴 한데 연고지 이전을 한 팀이죠.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애리조나 카이오츠의 선수단까지도 그냥 그대로 이제 그냥 가져왔었잖아요. 근데 시애틀은 그렇지 않고 그냥 완전히 새롭게 창단한 팀입니다. 이제 요 과정에서 이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바라보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역사를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몇 년 안 됐습니다. 아직 5년도 안 됐죠. 프랜차이즈 역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역시나 이제 새롭게 창단된 팀이 밑에 이제 유타, 이거는 다른 거 쓰다가 좀 이제 안 집었는데 그냥 없다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새롭게 창단된 팀이 역시나 이제 점점 좋아지는 팀을 점점 좋아지는 모습, 이런 부분 전력이 어떻게 갖춰지고 좀 실패를 한다라고 해도 이 실패를 어떻게 극복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매력적인 팀이 될 수가 있지 않나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부가적으로 이제 밴쿠버 같은 팀들과도 또 라이벌리를 형성을 할 수도 있다. 좀 성적만 잘 나오면은 그런 그림도 이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도 이제 함께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성적과 뎁스 차트를 보고 넘어가시게 될 텐데, 여기도 어중간합니다. 순위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어중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35승 41패 6연장패였었고요. 승점 획득률 46.3%, 퍼시픽 디비전 7위에 좀 안 좋았습니다. 경기당 시즌 전체 득점 245득점, 시즌 전체 16위. 그리고 이제 평균 실점이래. 시즌 실점 같은 경우도 262실점 하면서 24위였기 때문에 사실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죠.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은. 사실 작년에 덴바일스마 감독이 부임을 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팀이 어떻게 달라질지가 좀 궁금하긴 했었는데, 덴바일스마 체제나 헥스톨 체제나 별반 전 차이를 실제로 그랬죠. 어중간한 성적 나온 거 똑같죠. 이제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내슈빌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만 이제 고치고 갑시다. 네. 시애틀 크라켄, 시애틀이죠.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뎁스 차트 보고 넘어가면은 이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시작부터 굉장히 일관적으로 가고 있죠. 좀 적절히 괜찮은 뎁스 팀. 이제 요 그림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마츠먼트가 들어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팀 컬러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슈어츠, 버니어스, 카코. 지난 시즌 이제 카코 선수가 들어온 이후에 결국 이제 1라인에서 버니어스, 슈어츠랑 좀 자리가 잡는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그 그림 그냥 그대로 기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슈어츠도 역시나 이제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부상만 없으면 이제 매 시즌 한 저 정도는 뽑아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선수고, 그리고 스티븐슨, 에벌리, 마치먼트. 이번에 마치먼트 선수가 들어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티븐슨이랑 좀 조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 스티븐슨 선수가 예전에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에서 사이즈가 굉장히 큰 선수였었던 마크 스톤 선수랑 아다리가 좋았던 거 기억을 하시죠? 그 부분이라든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에벌리 같은 경우에는 또 스티븐슨의 윙으로서 들어온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치먼트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좀 스케이팅 능력이 괜찮은 그런 느낌. 왜냐면 마치먼트도 그렇게 스케이팅 좋은 선수가 아니거든요. 댈러스에서도 작년에 모습을 보시면은 뭐 세긴이라든가 디시엔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랑 자주 이제 이 호흡을 맞췄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도 스티븐슨이 아무래도 좀 보완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면서 이 라인에 스티븐슨 마치먼트 이제 요거 집어넣어 봤습니다. 3라인에 셰인 라이트랑 엘리 톨바네 뭐 이 라인도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조금 아다리가 잘 맞았었던 그런 라인이었었고요. 윙에 이제 맥켄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맥켄 선수도 이제 득점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팀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제 1, 2, 3라인에서의 득점력 같은 경우에는 많이 기대를 하실 수가 있겠죠. 뭐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러드 맥켄 선수가 2년차 시애틀 2년차 때 정말 뭐 40골 가까이 넣고 그 정도까지의 이제 모습은 보여주진 못하지만은 여전히 막 20, 35 이상 뭐 20, 40 정도면 여전히 굉장히 좋은 수치라고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4라인에 이제 이번에 또 영입한 프레디 고드로 선수 그리고 야니 리만 선수라 카티에 이렇게 젊은 윙들이 들어오는 4라인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전반적으로 역시나 팀 컬러는 우리가 이제 이전에 봤었던 한 3-4시즌이랑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과정을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비진 같은 경우에는 빈스 던과 아담 라르손 뭐 이 두 명의 선수가 사실 시애틀 1라인의 간판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죠. 수비진에서 수비진 1라인 이런 과정에서 이제 던 선수의 또 공격적인 기여 그리고 아담 라르손 같은 경우 사이즈 살린 수비라든가 전체적인 수비 기여까지도 이제 참 타이트하게 잘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던과 라르손 같은 경우에는 팀 경쟁력에 크게 이제 핵심이 되는 조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몬투어 선수의 조합을 사실은 린드그런을 할 건가 올렉시액을 할 건가 조금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는 올렉시액을 넣은 이유가 뭐냐면은 몬투어 선수가 예전에 플로리다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게 미콜라 선수랑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근데 올렉시액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이즈가 큰데 생각보다 스케이팅도 빠른 편이고 그다음 피지컬 이제 기여도 피지컬 굉장히 좋고 하는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몬투어는 역시나 올렉시액이랑 그냥 조금 더 조합을 맞추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또 린드그런 선수를 또 3라인에 쓸 수 있는 그런 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3라인 지금 이제 사실 시애틀 같은 경우에도 수비 한 자리가 좀 애매해요. 라이커 에반스 선수가 이제 또 이 선수 좀 젊은 자원인데 이 선수를 쓰는 것도 좀 이제 좀 물론 이제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좀 불안한 부분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좀 너무 어린 친구를 쓰는 과정에서는 수비진에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린드그런의 조합을 맞춰주면은 결과적으로는 또 린드그런이 이제 좀 무난하게 좀 수비 파트너로서 좋은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도 좀 기대를 해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수비 라인을 이렇게 이제 구축을 했고요. 주전 골리는 아마 다코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무난한 카드로서 이제 다코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루바워도 아까 이제 피츠버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기회를 한번 받기는 받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못하면 이제 답이 없습니다. 한번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루바워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일단은. 근데 어쨌든 주전은 다코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수비랑 골텐딩도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터의 장단점은 역시나 장점은 다양한 라인에서의 득점력. 요거는 사실은 시애틀이 기대한 대로의 그림만 그려지면은 굉장히 괜찮은 경쟁력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요 과정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올 시즌 시애틀 역시 전반적으로 미들식스급의 공격수들이 다수 포진하면서 그러니까 1에서 4라인까지 다 뭐 미들식스급 어딜 가도 한 2라인에서 3라인급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선수들이 주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과정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안정적인 득점력을 기대를 할 수 있는 팀입니다. 물론 이제 그 기대만큼 나왔던 시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 기대치는 이제 그렇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영입한 카포카코 선수라든가 그리고 메이슨 마치먼트라든가 이런 선수들 역시 사실은 포인트를 꽤 뽑아줄 수 있는 선수들이죠. 이런 선수들도 이제 충분히 한 4, 50, 5, 60포인트까지도 잘 긁히면 뽑히는 선수들이죠, 실제로. 이런 과정들을 살펴보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왜 이 팀이 좀 전반적으로 이런 2, 3라인급 뎁스 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요거를 이제 하나 더 이제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대로 아까 이제 피츠버그 때도 사실은 피츠버그 아까 이제 뭐 하부 라인까지도 다 10골 이상씩을 득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1에서 3라인까지 20골 이상 기대할 수 있는 장면에 2명 이상씩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라인에도 20골 이상 2명, 2라인에도 2명, 3라인에도 2명 이상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뎁스팀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공격이 좀 원하는 대로 풀렸었던 22-23 시즌 같은 경우에는 시애틀이 5대5 득점이 리그에서 제일 많았고요. 리그에서 이제 전체 득점 같은 경우에도 289득점을 올리면서 5위에 올랐기 때문에 득점력에서 상당히 강점이 있는 팀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만큼만 굴러가면은 이런 거 올해도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3 시즌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로스터가 큰 폭으로 팀 컬러가 달라졌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말씀을 드린다. 득점에서의 기대치. 요거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인데 단점은 역시나 이게 매년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면은 그 느낌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매년 별로 똑같거든요.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니까 결국 계속 그 한계점을 계속 짚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요 마찬가지로 올해도 이제 요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결국은 초 S급 득점 자원이 부재한 거. 이거 여전히 올해도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뎁스 팀이라는 게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선수들이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면서 그런 부분인데 진짜 센 팀들은 라인별의 계층화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라고 하면 1라인은 정말 리그에서도 좀 호령할 수 있는 1라인을 구축을 해야 되고요. 아니면 이제 허리가 이제 든든한 팀인데 허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2, 3라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2, 3라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또 탄탄한 득점액이 나오는 그림이고 그리고 4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4라인대로의 경기력 이런 부분을 이제 잘 나타내는 과정에서의 정말 이상적인 뎁스팀 같은 경우는 라인 계층화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이상적으로 라인 계층화가 됐던 팀을 제가 한 두 팀 정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하나가 1819 세너제이 샤크스입니다. 사모세 샤크스 그죠? 이때 저는 이제 가장 최근에 이 팀이 그 아까 말씀드린 계층적으로 바라봤을 때 상당히 좋게 된 뎁스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바라보시면 아시겠지만 팀에서 30골 이상 득점하는 선수 파벨스키, 마이어, 케인, 헤르틀 이렇게 4명 있죠. 그리고 하드워킹 해줄 수 있는 팀 선수 뭐 공수 양면에 기여를 해줄 수 있는 커추어, 파벨스키 이런 선수들이 있고요. 그리고 썬턴 같은 경우는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3라인으로 떨어지긴 했는데 3라인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15골, 30, 뭐 30개 어시스트 해주는 그런 이제 젊은 자원들 세렌센, 러뱅 이런 선수들이랑 이제 조합을 맞추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 팀이 골대 근처에서 이제 힘을 뭐 막 사이즈가 약하냐? 그렇지도 않죠. 케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마이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약하냐? 토머시 헤르트리라든가 마이어라든가 커추어 뭐 그런 선수도 있죠. 하드워킹 약하냐? 돈스코이라든가 라딜리라든가 칼손이라든가 세렌센이라든가 러뱅 다 좋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의 밸런스. 그죠? 지금 30골 이상 자원들도 1, 2라인에 쭉 분포가 돼 있고 파워플레이에서도 이제 잘 굴러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1라인에서 지금 바라보시면은 뭐 거의 경기당 1포인트 올리는 선수들이잖아요. 이제 이 부분에서도 강점이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는 팀은 버펄로 세이버스 0607 버펄로 세이버스입니다. 0607 버펄로 세이버스가 사실은 지금 시애틀 크라켄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는 팀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팀은 그렇게 엄청나게 사이즈가 좋은 팀도 아니었었는데 지금 바라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득점을 많이 뽑아내는 친구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1, 2라인 센터진에 물론 이제 이때 1, 2라 브리에르, 드루리는 참 대단한 선수들이었지만은 사이즈에서 좀 약점이 있었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 선수들은 정말 이제 클러치 상황에서 말도 안 되게 강하다라는 이런 강점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바라보시면 브리에르 같은 경우는 95포인트를 뽑았으니까 이미 이제 시애틀이랑은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바라보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뭐 베테랑 주브루스 같은 선수 있었고 그리고 바네크 선수 확실하게 터지면서 바네크, 로이, 아피노게노프라는 말도 안 되는 조합이 갖춰지는 3라인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헤시트라든가 뭐 포민빌, 뭐 스태퍼드 그 다음에 이제 뭐 코탈리크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뭐 하드워킹이니 득점이니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팀도 상당히 이상적인 뎁스 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팀도 바라보시면 지금 당장 1라인에 95포인트 이상 찍은 선수가 있었고요. 그렇죠. 뭐 30골 이상 뭐 득점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죠. 드루리, 포민빌, 브리에르, 바네크 그리고 아피노게노프도 부상 없으면 30골 이상 그냥 찍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느낌의 좀 계층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시애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매번 말씀드리면 시애틀은
어느 팀을 가도 2, 3라인을 찍을 수 있는 선수들이 있지만은 어느 팀을 가도 1라인을 찍을 수 있는 선수는 없죠. 냉정하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버펄러 같은 경우에도 브리에르 같은 선수들은 실제로 이 다음 시즌 필라델피아 1라인 센터로 활약을 했었고요. 크리스 드루리 같은 경우에도 레인저스 1라인 센터로 이 다음 시즌부터 바로 활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벨스키, 두마레야, 이바프죠, 그죠? 요 다음 시즌에 바로 댈러스 갔는데 댈러스 1라인에서 뛰었었죠. 이런 그림들이 필요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죠. 시애틀은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영스터 탑 3로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버클리, 캐턴, 오브라이언 그리고 드라기체비치 요 선 3명의 선수를 뽑았습니다. 퍽앤들링, 스피드, 공격 창의성을 갖춘 이제 공격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센터가 캐턴 선수고, 그리고 오브라이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퍽앤들링, 패스 창의성 이런 부분에서 돋보이는 센터 자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드라기체비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뛰어난 슈팅 기술 그리고 이제 공격에서 기여가 가능한 수비수라고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공통점 벌써 이제 좀 캐치를 하셨겠지만 탑3 자원들 같은 경우는 공격 생산력에서 좀 좋은 기대치를 가진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어떻게 보면 이 선수들이 이제 포텐을 확실하게 찍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진짜 1, 2라인급에서 또 활약을 할 수도 있는, 그렇죠. 이제 이런 이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캐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캐나다 국가대표팀 1라인 센터로서 뛸 가능성 굉장히 높은 자원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대치가 높은 부분인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팀 같은 경우에도 2회 자원들에서 샬레 선수, 레코프, 프라이스, 벼저보이 같이 이제 여러 포지션에서 괜찮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샬레, 레코프 같은 경우에는 또 공격수로서 팍핸들링 시야 강점 그리고 슈팅 능력 강점이 있는 윙어이기 때문에 또 활약을 할 수 있는 자원이고, 프라이스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퍼군반 투웨이 수비수로서 이제 또 활약을 할 수 있는 자원, 그리고 벼저보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에 살라바트라든가 이런 KHL의 모습을 확인을 해보신다고 하면은 주전급 골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선수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포지션에서 괜찮은 자원들이 피츠버그보다도 조금 더 좋다라고 봐야겠죠, 당연히.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시애틀의 앞으로의 관건은 라이트라든가 버니어스 같이 탑급 자원, 어떻게 보면 이제 캐턴 선수도 있기는 하지만 캐턴은 아직까지 증명이 되지 않았고, 지금 이제 1군에서 뛰고 있는 셰인 라이트나 버니어스 같은 선수들이, 탑급 선수들이 얼마나 확고한 성적을 내느냐가, 이것도 이제 앞으로의 관건이 되게 될 겁니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될 선수는 역시나 버니어스 선수를 뽑았습니다. 아까 이제 영스터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버니어스 선수가 지난 시즌의 결과를 바라보시면은 82경기에서 29골 23어시스트로 좀 부진했었거든요. 역시나 이제 버니어스가 첫 시즌만큼의 임팩트가 있는 시즌이 여전히 없습니다. 이제 요 과정에서 바라보시면 지금 이제 이게 시애틀 팀 컬러로 요걸 조진 거기 때문에 살짝 가독성이 좀 안 좋기는 한데, 첫 시즌에 24골 33어시스트. 근데 이제 그 다음 시즌 15골 22어시스트. 작년 같은 경우 20골 23어시스트니까 첫 시즌만큼 생산력을 보여준 시즌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첫 시즌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진짜 공격 에이스로서 거듭날 수 있겠구나, 팀의 1라인 에이스로서 거듭날 수 있겠구나 했었던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재계약도 화끈하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로부터 그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에는 정말 앞으로의 1라인의 정말 핵심 자원이 될 수 있는 이제 이런 모습. 왜냐면 버니어스는 사실 성향이 조금 다른 선수잖아요. 왜냐면 버니어스래. 그러니까 라이트, 셰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부터 어떻게 보면 좀 투웨이 기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힘을 쓸 수 있는 자원이고, 근데 이제 버니어스는 어쨌든 1차적으로 공격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자원인데 그 공격력이 루키 시즌 이후로 크게 좋아지지 않았다라는 건 조금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버니어스가 정말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유망주 풀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버니어스랑 라이트가 이 선수를 확 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S급 자원으로 정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올해 버니어스가 될 수 있을지 요거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작년에 라이트는 꽤 잘했거든요. 그래서 버니어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드릴 부분은 감독 교체죠. 피츠버그는 딱히 감독 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큰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일단 말씀드리지 않았었는데, 시애틀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새로운 감독으로 레인 램버트 씨를 선임을 했습니다.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레인 램버트 씨의 주요 이력,
이 감독 코치로서의 주요 이력을 보시면 이 NHL에서의 감독 코치 커리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슈빌에서 어시스턴트 코치를 했었고요. 워싱턴에서 어시스턴트 코치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아일랜더스에서 어소시에이트 코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일랜더스에서 이제 감독으로 부임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작년에도 이제 토론토에서 어소시에이트 코치. 어소시에이트 코치 같은 경우에는 어시스턴트 코치보다 조금 더 높은 개념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헤드 코치랑 거의 동등한 그 권한을 부여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동등한 권한. 그렇기 때문에 어시스턴트 코치보다 조금 위라고 바라보시면 좋고요. 근데 베리 트로츠 감독의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냥 이거부터 그냥 말씀드릴게요. 베리 트로츠 감독의 오른팔에 해당하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딱 맞는 인물입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딱 그 오시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거 왜 들어가 있지? 일단 요게 맞는 것 같아요. 저거 안 지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려되는 게 뭐냐면은, 사실 레인 램버트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정말 하드워킹. 그러니까 이제 어디냐? 내슈빌 코치 때도 이 내슈빌의 팀 컬러라든가, 그죠? 아일랜더스라든가 워싱턴을 바라보시면 굉장히 하드워킹, 그리고 이제 큰 사이즈, 그리고 수비적인 경기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라보셨을 때는 베리 트로츠 감독도 그런 걸 선호를 하잖아요. 보시면 하키 스타일 자체가. 그러니까 샷블락 막 열심히 해야 되고, 전방 압박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에서 정말 막 경기당 1포인트 빵빵 찍어내는 그런 선수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별로 없었거든요.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 기준으로 하면 데이비드 레그완드라든가, 그죠? 너무 옛날 선수라서 이제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의 한 5, 60포인트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을 하는 하드워킹 성향의 팀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내슈빌에서의 그 트로치 체제의 또 강점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애틀은요, 그거랑 좀 정반대라고 보셔야 돼요. 사이즈도 리그에서 거의 제일 작은 팀이고요. 그리고 공격을 가담을 할 때 굉장히 빠르게 공격을 상대방 지역으로 파고들면서 턴오버가 나왔다, 아니면 이제 예를 들면 중립지역에서 우리가 퍽을 잡았다라고 하면은 반대쪽 윙이라든가 위크 사이드 쪽에 있는 윙이라든가 이런 선수를 빠르게 상대방의 지역으로 이렇게 쭉 침투를 해가지고 좀 속도로, 이제 순간적인 속도로 재미를 많이 보는 팀입니다. 너무 이질적이죠. 레인 램버트가 원하는 컬러랑 굉장히 이질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선수진의 구성 자체가.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올 시즌 지켜봐야 되는 거는 요겁니다. 감독의 스타일이랑 선수진의 간극이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일단 이제 레인 램버트 감독이 그동안 감독 코칭을 했었던 팀들의 스타일적인 부분을 좀 되뇌어 보고, 그리고 시애틀이 최근 몇 시즌 동안 이제 팀이 굴러갔던 걸 좀 되뇌어 보면은 딱 봤을 때는 아예 안 맞는 옷이에요. 아예 안 맞는 옷 이미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간극이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최악의 결과는 정말 이도저도 아닌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아니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레인 램버트 감독의 이런 좀 타이트한 시스템에다가 이런 공격에서 역습 능력이라든가 공격 창출 능력까지 좀 더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골 넣는 아일랜더스 같은 느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게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결국은 감독이랑 선수진이 좀 스타일 자체가 좀 많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얼마나 타협점을 찾으면서 같이 갈 수 있을지 요거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